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강진수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용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로아스 500% 이상 달성 팁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용 마케터님은 쇼핑 검색 광고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최근에 제가 했던 그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식품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식품의 경우 모바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뭔가 가중치를 저희가 따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중치를 좀 모바일 위주로 세팅을 하면 좀 더 좋은 광고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좀 분리해서 네. 저희가 바라보고 이제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PC가 아니라 모바일 쪽으로 이제 또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한정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이제 디바이스별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조금 예산 비중을 많이 두고 네, 모바일 쪽으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한다.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PC 쪽은 뭐 약간 입찰가를 내리던가 네, 라고 하는 식으로 절감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네. 식품뿐만 아니라 뭐 요즘 모든 네. 이커머스 매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그렇죠.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쇼핑 검색 광고가 사실 되게 뭐 쉬운 광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파워링크 캠페인이랑 비교해 보면 쇼핑 검색 광고가 좀 많이 복잡하고 사실 어려운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워링크 당연히 그냥 그 대시보드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 그쵸. 노출을 의도하고 싶은 키워드를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를 거기서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대시보드 상에서 그 키워드가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뭐 클릭이 얼마나 나오고 뭐 전환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바로 대시보드 상에서 그게 시각적으로 잘 조금 보이기 때문에 네. 관리가 그냥 잘 모르시는 뭔가 그 초보분들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반면에 네.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그런 어떤 그 UI가 아니잖아요. 네, 그 소재 안에서 이제 노출되는 키워드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뭐 간단하게 볼 수는 있겠다만 네. 뭐 전환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어떤 키워드에 대한 어떤 상세한 데이터를 보려면 무조건 다차원 보고서를 이용해가지고 네.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네. 신경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대행 문의를 그렇게 쇼핑 검색 광고를 주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하시다 보면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이시라던가 아니면 네.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던가 이게 하루 종일 그냥 그 네이버 검색 광고만 들여다보고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다 일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업무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좀 대행을 맡아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로아스를 올리기 위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가중치를 움직여서 효율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두 번째로 말해보면 저는 성별, 연령대, 입찰 가중치를 또 저희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광고 그룹 안에서 이제 그 연령이라던가 성별에 대한 입찰 가중치를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요즘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주요 성별이라던가 주요 연령대, 메인 구매층이 뭔가 좀 협소하거나 어디에 좀 몰려 있는 상태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속옷이라던가, 그렇죠. 뭐 남자친구가 선물해주기 위해서 네.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주요 구매층 분들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전에 집행했을 때 그런 여성 속옷 업체라던가 뭐 여성 이제 헤어 액세서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머리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데를 판매하는 데는 아예 그 남자 쪽 노출을 아예 끄고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 대시보드 상에서 그 성별로 뭔가 효율을 좀 이렇게 확인했을 때 구매가 90% 이상이 다 여성 그 구매에서 났었고 남성에서 뭐 10% 정도 낮지만 사실 효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렇게 뭔가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굳이 남자한테 노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남자한테 노출시킬 비용을 저희가 그 오프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세이브해서 그 세이브된 비용을 저희가 또 다른 매체라던가 다른 키워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대에 대한 입찰 가중치도 저희가 키워드별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커머스 모든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네. 약간 연령대랑 성별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뭐 뷰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아이크림 같은 경우도 남자가 50대 남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식품 같은 경우에도 선호하는 연령대 이런 게 다 네.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고 그런 게 네네. 다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잘 확인하고 입찰 가중치를 좀 설정하는 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지금 뭐 그 디바이스 가중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두 네. 번째로 이제 성별과 연령대 입찰 가중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뭔가 저희가 딱 그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모바일과 PC, 네. 그 성별과 연령대 뭔가 크게 이렇게 봐서 그 안에서 뭔가 큰 카테고리 맥락 안에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절을 하고 네. 조금씩 이제 세부적으로 뭔가 또 조절하고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범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뭐 좀 떠오르시는 거 있으실까요? 디바이스, 성별, 연령대 입찰 가중치.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네. 저는 소재 광고 그룹 세팅할 때 좀 네. 이미지를 좀 다르게 넣는 걸 오. 추천드려요. 뭐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이제 이커머스의 대부분의 이미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 각 연령이나 성별을 타겟팅할 때 그 네. 성별 연령대에게 좀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 이미지들을 좀 적극 사용해가지고 좀 광고를 노려보는 게 좀 더 효과 창출에 그쵸.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노출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그 쇼핑 검색 광고는 그 이제 노출 소재명을 저희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노출 이미지를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쇼핑 검색 광고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노출되는 어떤 그 이미지를 봤을 때 뭔가 차별화가 돼야 사실 이목이 또 바로 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노출 대비 또 클릭수를 많이 받아야 클릭률이 좋아지고 클릭수를 많이 받으면 또 구매 전환까지 또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표 이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대표 이미지를 좀 어떻게 좀 세팅을 했냐면 네. 그 샴푸 네. 그러니까 용량이 사실 뭐 500g에 얼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쟁 업체랑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00g에 뭐 3만 원, 네. 뭐 80g에 뭐 만 얼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격대 용량 대비 가격대가 좀 형성돼 있는데 근데 노출 이미지에서 뭔가 500g에 대한 샴푸가 네. 그 여백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네. 제품 자체가 조금 작아져 보이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여백을 아예 다 편집을 해가지고 정말 그 꽉 채운 네모난 이미지 안에 샴푸를 아예 그냥 이렇게 여백 없이 거의 꽉 채우게 크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용량이라도 뭔가 더 대표 많아 이미지에서 더 커 보이고 용량이 커 보이니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 뭔가 제품이 다른 그 제품에 비해서 용량이 큰 것 같은데 가격은 비슷하네? 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제품 용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네. 이미지를 그렇게 공백 없이 편집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그룹을 나눌 때 그러니까 광고 그룹 어떻게 보면 복사한다고 하죠. 네. 한 제품이 있으면 한 제품에 대한 그 노출 키워드를 저희가 좀 다양하게 잡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A 그룹에서는 뭐 땡땡땡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B 그룹에서는 또 다른 어떤 땡땡땡 키워드를 노출시키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재명을 복사해가지고 그룹을 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광고 그룹 안에서 노출시킬 그 의도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광고에서 노출되는 키워드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속성에 맞춰가지고 네. 이미지도 광고 그룹별로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잇몸 영양제라고 하면 네. 그냥 제품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품 뒤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잇몸이 아프다는 약간 형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뒤에 네, 이제 그쵸. 인물을 깔아두면 확실히 직관적으로 뭔가 소재명을 보지 않아도 알 이 수 있죠. 제품은 네. 잇몸에 좋은 뭐 잇몸 어떤 케어에 좋은 식품 제품이구나 네.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가 버리니까 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다른 업체는 당연히 그냥 뭐 네모난 박스 제품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네. 확실히 그런 것 중에서 차별성을 두면 또 클릭률도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저희가 의도하는 그 노출되는 키워드와 이미지의 어떤 그 결 자체가 굉장히 잘 또 부합하기 때문에 확실히 광고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네. 저희가 좀 끌어올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질문이 네. 네. 저희가 또 설명하는 또 도중에 이렇게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 그 물음표 살인마께 님께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데 쇼핑 검색으로만 효율을 내려고 하는데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브랜딩이 아직 안 된 초기 브랜드, 신규로 뭔가 이제 광고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에 있어서 뭔가 쇼핑 검색 광고를 할 때 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쇼핑 검색에서 스마트 스토어인지 자사몰인지도 먼저 중요할 것 같고 뭔가 이게 직관적으로 리뷰나 잼 이런 것들이 구매 수 이런 것들 포함 이렇게 표현이 되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뷰가 없는 곳은 일단 불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뷰를 좀 쌓기 위한 광고들이 좀 일단 필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바이럴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노출을 해가지고 브랜딩을 좀 더 쌓을 수 있고 저는 구매를 좀 많이 일으키게 하려면 반드시 브랜딩은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브랜딩을 먼저 기반으로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브랜딩을 우선으로 광고를 세팅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전반적인 어떤 그 마케팅의 어떤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초반에 이제 네, 뭔가 그 검색 광고도 무조건 뭐 최소의 어떤 필수적인 것들은 해야겠지만 좀 더 예산 비중을 배너 광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일단은 좀 그 배너 광고로 해서 노출이나던가 아니면 네. 브랜딩을 좀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쇼핑 검색 광고로만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일단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구매 리뷰 수도 당연히 적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쨌든 쇼핑 검색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어떤 한 제품을 클릭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다 찾아보죠. 그 쇼핑 검색 그 유형 자체가 너무 비교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고, 네, 맞아요. 예, 뭐 1위부터 5위까지 아니면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10위까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신 다음에 가격도 비교하고 그 제품에 대한 특성도 비교하고 아니면 구매 리뷰 수를 또 비교하시고 리뷰를 평도 또 보시고 네, 그런 것도 그 복합적으로 보신 다음에 사실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네, 리뷰 수가 딸리면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뭔가 그 메인 키워드, 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저희가 좀 입찰가를 올려놓게 된다면 사실 그 소진 대비 구매 전환 반응이 안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쨌든 광고를 처음 하시지만 광고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저희가 전환 그 매출액을 발생시켜야 네, 예. 그래야 계속해서 광고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생기는 거고 예. 효율이 좋으면 얼마도 계속해서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메인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 위주로 조금 그 키워드를 짜시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출 대비 가장 좋은 그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 쇼핑 검색 광고도 어쨌든 간 SA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을 한 사람들의 어떤 그 유형을 저희가 좀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너 광고는 사실 저희가 어떤 관심사라던가 뭐 다른 어떤 픽셀을 활용해 가지고 네. 리타게팅 형식으로도 노출시키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희는 뭐 전단지를 뿌리듯이 사실 이 사람은 뭔가 관심을 가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단지를 뿌리듯이 그 사람한테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딱 그걸 보고 뭔가 소재가 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매력적인데 한번 상습비 들어볼까? 근데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 네, 그냥 딱 본 김에 바로 구매해야겠다라고 그렇죠.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배너 광고가 네. 근데 검색 광고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검색 광고는 저희가 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고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색 광고 자체를 배너 광고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메인 키워드에 무조건 저희가 다 노출을 1, 2로 잡아놓고 키워드에 그냥 점유율, 노출 점유율을 확 그냥 높여버린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네, 소진 비용 대비 사실 저희가 전환율이라던가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세부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 세부 키워드를 먼저 세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리뷰 수가 딸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를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샴푸를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탈모 샴푸, 비듬 샴푸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메인 키워드라고 분류하잖아요. 네. 사실 월간 쿼리수나 검색량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네, 그런 키워드 메인 키워드의 어떤 노출 순위를 높여버리면 사실 자사 검색량이라던가 브랜딩은 좀 더 빠르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클릭 대비 사실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적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들, 그러니까 뭔가 그 탈모 샴푸를 뭔가 니즈로 하지만 탈모에 대한 트러블이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하시는데 또 그분이 또 여성분이시고 또 여성분이신데 탈모가 사실 그 머리 부위별로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머리 탈모가 고민일 수도 있고
뭐 원형 탈모가 고민일 수도 있고 네. 가르마 탈모가 고민일 수도 있고 예. 사실 그 부위별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의 어떤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성, 정수리, 탈모 샴푸 이렇게 세부적. 예, 세부적으로 그 사람의 성별이라던가 그 사람의 탈모 부위라던가 라든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합해서 키워드를 짜놓으면 그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사실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그 거기- 사람은 대신에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뭔가 필요하는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니즈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걸 검색해가지고 뭔가 저희 광고를 클릭했을 때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네. 저희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어떤 그 검색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유형이라던가 네. 왜 그렇게 검색을 왜 그렇게 검색을 하지? 라고 제가 파악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 어떤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제품의 특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번 다 체크를 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내서 우리 어떤 제품에 어떤 잘 맞는 결이 맞는 키워드들과 또 그걸 언제 성별이라던가 아니면 부위라던가 다양한 어떤 조합 키워드를 저희가 조합해서 세부 키워드를 많이 깔아놓는 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검색 광고를 좀 초기 브랜딩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가장 안전하게 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물음표 사님마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세부 키워드 세팅.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부 키워드의 가지수를 많이 늘려서 평균 클릭 비용을 낮추고 그 안에서 뭔가 구매를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조금 리스크를 덜으면서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서 만약에 세부 키워드의 어떤 전환 가지수라던가 볼륨이 조금씩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메인 키워드. 저희가 조금씩 이제 뭐 메인 키워드급으로 저희가 더 그걸 늘려가지고 검색 광고의 어떤 기반을 좀 더 저희가 탄탄하게 잡을 수 있죠. 저도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뭐 리뷰 수나 구매권 이런 게 훨씬 부족한데 아무리 메인 키워드에서 상위에 있다 해도 저 같아도 비교하다가 사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브랜딩이 특히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세부 키워드부터 점차 가짓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세부 키워드를 저희가 많이 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재미를 보게 되면 네. 저희 제품만의 USP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차별성 같은 것들을 사실 그런 키워드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런 키워드 조합으로 저희가 그 키워드 광고를 진행했을 때 반응이 괜찮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우리의 어떤 그 USP로 잡고 대표 문구로 잡고 네. 이런 문구로 다른 어떤 배너 광고도 한번 문구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세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네, 배너 광고의 어떤 USP 문구를 잡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 문구를 잡는 어떤 스타트를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의 효율을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검색 광고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고 전 또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룰루랑라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쇼핑 검색에서도 A/B 테스트를 한다면 어떤 걸 테스트하면 좋을까요? 가끔 노출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어떤 걸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쇼핑 검색에서의 A/B 테스트라고 하면 그 이제 뭐 소재명을 달리해서 소재의 어떤 A와 B를 저희가 또 그 테스트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그 노출 그 입찰가에 대한 그 테스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쇼핑 검색 통합 검색 2위에 놨을 때 어떤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아니면 3위나 4위로 놨을 때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A/B 테스트의 하나의 어떤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출 이미지,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냥 제품 이미지를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어떤 그 각도에서 찍은 제품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바꿨을 때 수정했을 때 또 그 효율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어떻게 보면 A/B 테스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노출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님께서도 저희한테 이런 그 문의를 좀 자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자꾸 라이브를 해놨는데 계속 노출이 안 돼요.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그 2위를 지금 잡아놓으려고 지금 세팅을 했는데 계속 노출이 안 돼요. 그럴 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이유 때문에 경우 때문에 사실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쇼핑 검색은 저희가 그냥 원하는 키워드 아무거나 다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쵸. 그 소재명 안에서 이제 소재명 안에서 그 키워드가 조합해가지고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소재명 안에 뭔가 저희가 노출을 의도하는 그 키워드를 삽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맞게끔 또 카테고리 안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저희가 이렇게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지금 저희가 들어왔고요. 네. 이쪽에서 그 도구라는 이제 상위 메뉴를 클릭하시면 광고 노출 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고 캠페인 유형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쇼핑 검색에 대해서 지금 노출 현황을 보고 싶은 거니까 네. 세 번째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UI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각나시는 키워드 있으실까요? 비누로 해볼까요? 비누요? 네, 비누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누가 정말 또 메인 키워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비누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리스트, 네, 최대 100위까지만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러면 비누라는 키워드를 그 노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건들을 하나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이 노출 카테고리를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쇼핑 검색에는 모든 제품에 다 이렇게 카테고리 선정이 돼 있고 출산, 육아, 스킨, 바디용품, 유아, 비누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네. 또 이거만 되고 있는 게 아니네요. 또 화장품, 미용, 클렌징, 비누. 비누에서 세분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 카테고리부터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 카테고리가 여기는 출산, 육아인데 여기는 화장품, 미용이거든요. 그러네요. 이 화장품 대 카테고리 안에서도 중 카테고리가 있고 중 안에서 또 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누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노출시키기 위해서 뭔가 적합한 부합하는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유아 비누, 클렌징 비누, 또 목욕 비누도 있네요. 네. 이렇게 쭉 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지금 그 비누 카테고리, 소 카테고리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이 비누라는 키워드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소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카테고리라고 하면 네. 소재명에 아무리 비누라고 저희가 많이 써놔도 그렇죠. 노출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에서 노출 진단 들어오셔서 세 번째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에서 키워드를 여기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어떤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설정한 카테고리와 노출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가 부합한지를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라. 그걸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있었던 일인데 네. 이제 스토어에서 단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단일 상품을 뭐 솔드아웃 처리해서 판매 중지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광고할 게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이버 광고단에서 광고를 다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잠시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네네. 뭐 휴가철 때 판매 중지하는 경우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좀 광고 현황 같은 거 좀 잘 확인하시고 중지되는 것도 한번 잘 확인하고 좀 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갑자기 노출이 안 보인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뭐가 잘못된 거지? 비즈머니도 있고 지금 다 라이브로 그 오늘 시켜놨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해서 소재단에 들어가 보면 뭐 연동 제한이 걸려 있고 그렇죠. 연동 제한을 클릭해 보니까 갑자기 제품이 뭐 품절되거나 솔드아웃 네. 처리가 돼서 맞습니다. 노출이 안 됩니다. 라고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재단 안에서 지금 소재 상태가 정상적으로 노출 중인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소재 연동 제한이 걸린 상태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동 제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소재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연동 제한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재명에 저희가 어쨌든간 이제 그 소재를 수정하게 되면 그 띄어쓰기 포함해서 최대 25글자까지 저희가 이제 소재를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 25글자 안에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키워드를 집어넣고 싶고 그렇죠. 보통 어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 네.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네.
라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할인율을 사실 기재를 하고 싶거든요. 네. 사람 그쵸. 마음이. 네. 근데 사실 소재명의 할인율이라던가 이런 할인 관련된 프로모션 관련된 것들을 기재를 하면 바로 노출 제한에 걸립니다. 네. 소재명에는 절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장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네, 그쵸. 확장 소재 활용해서 지금 할인하고 있거나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무조건 확장 소재에다가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재명에 뭔가 그런 어떤 욕심이 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적으려고 좀 의도를 하시거나 네. 뭐 혹시나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예, 그게 사실 모니터링에서 바로 이제 오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할인율 말고도 따로 소재에서 주로 정지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나요? 최상급 표현이요. 아, 뭐 시장의 네. 1위 뭐 이런 경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1위라던가 음. 뭐 최상급 표현들 있잖아요. 네. 예, 뭐 국내 최저. 예, 이런 최상급 표현은 사실 저희가 광고 소재로 활용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가지고 소재명을 짜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사실 소재명을 또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그 자연 영역에서도 키워드가 노출 순위가 몇 위로 또 올라가는지 그런 품질 지수 같은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광고주님께서 쇼핑 검색을 진행하시는 광고주님께서 이 소재명을 상품명을 어떻게 좀 쓰면 좋을지 굉장히 좀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항상 좀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서 A/B 테스트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광고단도 한번 소재명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그룹을 좀 세분화 좀 복사를 해가지고 어떤 소재명에서 뭔가 좀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효율이 잘 나오네, 사람들이 클릭이 높아지네,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광고단에서 뭔가 파악을 하시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기존 그냥 제품 소재명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메인 키워드에서의 어떤 자연 노출 순위를 높이고 싶은데 사실 품질수가 낮아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네. 계속 그 메인 키워드의 어떤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고 키워드 안에서 뭔가 전환이 났던 세부 키워드 위주들 그런 것들로 좀 상품 소재명을 바꿔서 네. 세부 키워드 안에서의 어떤 노출 순위를 올리는 것, 자연형에서 올리는 것들은 이제 조금 경쟁도가 그래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훨씬 더 조금 더 자연형에서의 키워드의 어떤 평균적인 순위를 올릴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또 반대로 그렇게 입힐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질문이 오네요. 네, 제임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품질 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환율이 높으면 품질 지수가 당연히 높아지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마케팅에 정답이 없듯이 사실 네. 품질 지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중요도도 네. 마케터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품질 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어떤 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뭔가 품질 지수가 높아야지 입찰가가 떨어지고 네. 뭔가 어떤 노출 순위도 좀 더 플러스돼서 올라가고 네. 당연히 품질 지수가 꽉 채워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광고를 하는 이유를 본질적인 이유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네. 저희가 검색 광고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뭔가 노출을 의도한 키워드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실 검색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품질 지수가 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부 키워드 정말 우리의 어떤 제품 특성과 잘 맞닿아 있고 뭔가 키워드에 대한 어떤 니즈라던가 소비자의 니즈 같은 게 좀 이렇게 잘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키워드. 네. 경쟁도도 봐야겠죠. 그 네.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는 경쟁업체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런 키워드는 저희가 상위 노출을 진행하는 것도 네. 처음에는 품질 지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품질 지수가 한 칸이어도 사실 뭔가 저희가 노출을 의도하는 키워드에서 전환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로어스가 500%, 1000% 이상 나온다고 하면 네. 올라가겠죠. 그런 품질 지수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전환이 발생돼야 사실 저희가 광고를 계속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광고를 통해서 저희는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뭔가 포커스 자체를 어떻게 하면 품질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소재명을 짜가지고 포커스를. 일단은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광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상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지만 예, 당연합니다. 상품이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매력적인 키워드를 타고 들어와도 상품이 사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죠. 아무리 매력적인 키워드라도 사실 구매 전환까지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정말 구매하실 것 같은 가망 고객들을 저희가 그 입구 앞에까지는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입구 앞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이제 소비자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실 이거를 구입할지 안 할지는 매장 안에 나열되어 있는 상품의 컨디션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당연히 제품에 대한 컨디션이 중요하겠지만 네. 제품의 컨디션이 경쟁 업체비랑 좀 뭐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뛰어난다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저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떤 고객들을 데려올 건지 저희가 선별을 하는 과정 중에서 네. 가만 구매 고객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데려오려면 네. 검색 광고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키워드 그 어떤 고객의 니즈가 많이 반영된 키워드를 많이 깔아둬서 가망 그 좀 구매하실 어떤 가망이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비중을 많이 늘린 다음에 입구 안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그렇죠. 하는 역할이 사실 저희고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는. 맞습니다. 설령 뭐 네. 구매를 하더라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저는 재구매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충성 네. 고객으로의 확보도 어렵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상품은, 제품이 네, 퀄리티를 좀 잘 구비해두는 맞습니다.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좀 뭐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뭐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그렇게 좀 심화될수록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어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메타라던가 아니면 이런 검색 광고에서 정말 뭔가 이게 치료가 된다고? 이걸 먹으면 잘 안다고? 네, 그렇게 뭔가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믿고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아무런 그 어떤 효과가 만족도가 없어요. 네, 없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은 다시 구매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광고단에서 그렇게 뭔가 그렇게 허위 광고를 하고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어떤 구매 어떤 그 로아스를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릴 수는 있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매를 안 하시면 네. 계속해서 구매를 충성 고객으로 재구매를 안 해주시면 사실 매출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야지 처음 구매하신 분들도 만족도를 느끼고 계속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또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또 해주면 거기에서 또 자연유입돼가지고 또 구매가 그렇죠. 볼륨이 커지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제품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말씀 주셨는데 요즘 세부 키워드 말고 그 조합해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따로 있다던데 아시나요? 문장형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듬 없애는 법.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기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그냥 단어로 그렇게 검색하는 분들도 계신데 문장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야 비듬 봐봐요 이렇게 또 많이 뜨잖아요.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비듬 없애는 법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부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이 키워드로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 업체가 4개밖에 없는 거고. 그러게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1위로 만약에 지금 그 입찰가를 뭔가 조금 유출을 해봤을 때 네, 높지 않겠죠. 높지 않잖아요. 예. 경쟁력이 상당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비듬 없애는 법 같은 것들을 소재명에 이렇게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그 샴푸 카테고리에서 지금 노출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무슨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이 키워드에 대한 그 명칭을 아시나요? 키워드 문장형 키워드에 대한 명칭은 어. 네, 정확히 못 들어본 네, 것 저도 같은데. 이거를 뭔가 명칭을 갖고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좀 애매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게 맞으실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게 뭔가 그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그런 키워드 유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네. 뭔가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니즈를 담아가지고 쓰는 어떤 뭐라고 명칭을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문장으로 검색 위주다 보니까 문장으로 네. 검색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문장 네. 키워드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체크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식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네. 지식인 키워드라고 부르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그 명사가 아니라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형이라던가 어떤 고민을 담아가지고 키워드를 짤 수도 있다. 너무 그 어떤 세부 키워드의 조합을 그 어떤 형식상으로 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도 저희가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리고 또 로아스를 달성하는 데 또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얘기한 것들 제외하고는 뭐 소재를 뭐 다양한 테스트 타입 아까 A/B 테스트도 뭐 다 얘기했죠.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장 생각 먼저 나는 거는 일단
스토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네, 잘 그쵸. 세팅을 해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뭐 2, 3번과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연령대에 맞춰서 성별이 뭐 여성분이고 젊으신 분이라면 좀 더 디자인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주 구매층이 좀 연령대가 많은 분이라면 네. 좀 가독성이 좋게 글씨 폰트를 키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컨디션을 좀 높게 맞습니다. 구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광고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키워드를 세팅하고 막 그렇게 항상 저희가 정말 타이트하게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도 네. 그 뭔가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의 어떤 컨디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매력적인 광고 세팅법이라던가 키워드 세팅을 해도 그렇죠. 효율이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제 그 인하우스 마케터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조금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까지. 입구까지만 저희는 딱 그 데려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입구 안에 뭔가 상품에 대한 디스플레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에 그쵸. 대한 내용이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많이 꾸며 놓으시고 그리고 경쟁 업체 잘 팔리는 업체들은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그렇게 잘 팔리지? 분석도 많이 해보시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예, 이렇게 영상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상세 페이지에 많이 넣어서 뭔가 그냥 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좀 강조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전 그 메타항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쇼핑몰들 보면 요즘에 약간 그 좀 마재질로 된 되게 시원한 바지 같은 것들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엔 사실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영상으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거랄까 아니면 신축성에 대한 것들 뭐 A사와 비교했을 때 네. 린넨이 얼마만큼 잘 늘어나는지 아니면 막 주름을 이렇게 딱 져가지고 폈을 때 잘 주름이 얼마나 그 구겨지지 않고 하는지 사실 이런 제품의 특성들을 그렇게 영상으로 많이 담다 보면 네. 구매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사실 이거 되게 괜찮네? 그렇죠.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고 그 충동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예, 사실 그런 데에서 그 구매 포인트가 사실 이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에 대한 어떤 영상이 컨텐츠 네, 상세 페이지 안에도 네. 아무래도 글보다는 뭐 이미지가 활용도가 좋고 이미지보다는 맞습니다. 또 영상에 확실히 시각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좋다 보니까 네.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네. 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식품 이런 데도 이제 판매하시는 뭐 김치라던가 아니면 뭐 그 어떤 반찬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 네. 사실 그 반찬만 딱 단일 이미지로 딱딱딱딱 구성하면 네. 뭔가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진짜 딱 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쫙 들고 있는 찍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밥상 같은 데에다 이제 김치를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것들 네. 네 이런 라면이랑 같이 먹는 것들 네. 같이 뭔가 이렇게 그 식욕을 불러 일으킬 만한 어떤 소재들을 그 상세 페이지에 많이 이렇게 꽉꽉 이렇게 응축시켜 놓으면 네. 사실 다 상세 페이지를 쫙 보다 보면 이제 군침이 돌아가지고 그쵸. 먹고 싶죠.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또 마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 분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차원 보고서 네. 저희가 키워드를 많이 세팅하고 정말 어떤 키워드가 경쟁업체가 지금 몇 명이 지금 그 경쟁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광고 뭐 그룹을 세팅을 하고 광고를 열심히 막 그렇게 해도 네. 사실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계속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번 달에 막 효율이 좋았던 키워드들도 갑자기 다음 달에 효율이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즌별로 사실 키워드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또 다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 효율이 잘 나오는 어떤 색티법이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맨날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어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그만큼 저희가 정말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해야 사실 효율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효율이 안 좋았다면 어떤 게 효율을 지금 깎아먹고 있는 어떤 주요 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사실 효율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차원 보고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검색 광고는 저희가 그 노출하는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사실 지금 노출 그 의도한 순위에 제대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시간대별로 그 키워드에 대한 효율 아니면 광고 그룹에 대한 효율 같은 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나 또 주말이나 또 효율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럼 평일에는 예산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며 주말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만큼 최소로 저희가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것들도 사실은 다차원 보고서에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다차원 보고서를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 이 다차원 보고서라는 게 사실 그 광고 시스템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딱 열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쪽 보고서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차원 보고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새 보고서로 그냥 이렇게 캠페인을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보고서 설정하는 어떤 이 필터들이 다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 이 필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기간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제가 보는 어떤 유형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캠페인 유형과 캠페인, 뭐 광고 그룹까지 세분화해서 보고 싶다면 광고 그룹까지 걸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에 대해서 사실 이제 SA 광고가 검색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검색어에 대한 어떤 키워드의 효율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면 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직접 전환이라던가 간접 전환 이런 어떤 그 필터도 있는데, 일단은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에 대한 것들은 일단 이렇게 좀 지워주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내려보시면 평균 노출 순위가 있어요. 네. 이 키워드에 대한 평균 노출 순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엑셀 파일로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필터를 걸어가지고 이제 내림차순을 통해서 뭐 광고 수익률 내림차순으로 어떤 키워드가 가장 효율이 좋았는지 저희가 기간별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광고 그룹별로 아니면 캠페인 유형별로 또 이제 키워드의 효율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파워링크에서는 효율이 되게 안 좋은데 쇼핑 검색에서는 동일한 키워드가 효율이 되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그럼 파워링크에는 이 키워드의 입찰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낮춰놓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필수겠네요. 보고서는. 필수입니다. 예, 쇼핑 검색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 영역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차원 보고서를 뭔가 처음에는 좀 어렵고 복잡하시겠지만 네. 계속 여러 버릇 하셔야 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눌러보시면서 네. 이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차원 보고서랑 친해져야 사실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음.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로아스 이상, 뭐 500% 이상 달성한 팁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이제 훑어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마지막 분석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네. 사업 같은 경우 뭐 한두 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그와 같이 또 병행을 하셔야 되고, 네. 또 병행할 때 계속 바뀌는 트렌드나 이런 걸 네. 알려고 하면은 분석은 항상 필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것들 중에 분석은 진짜 꼭 좀 네. 시도하고 계속 친해지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거의 1시간 조금 안 되게끔 좀 그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1시간으로 저희가 그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죠. 굉장히 또 그 말씀드릴 부분도 많고, 네. 또 업종별로의 또 그 어떤 특이성이라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네. 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쇼핑 검색 광고 그 로아스 500% 이상 달성하는 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저는 강진수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정지용 대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문의 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그 연락처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빠르게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